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지금 아파트 호가는 헝그리 정신의 승리, 그러나 폭락 시대 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파트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전에는 고금리 시대였고 최근까지 저금리 시대였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순간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죠. 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자,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예전에 고금리 시대였고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일단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고금리 시대에는 시중에 돈이 귀해서 돈을 빌리기만 하면 뭘 해도 큰 수익이 나던 시대였습니다. 자, 제일 큰 이익은 하다못해 그 자영업을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좀 크게 하면은 무조건 대박 났죠. 예전에. 자, 그래서 당연히 뭘 해도 대박이 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자고 나면 크게 오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좀 정상적이었죠. 사업을 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아파트를 사도 꽤 많이 돈을 벌었고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로 오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너무 흔해서 돈을 빌려 뭘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지 않지요. 자, 대표적으로 자영업. 지금 자영업 하면은 무덤이죠. 빚내서 자영업 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알거지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아파트도 자, 스물스물 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올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아파트 또한 저금리로 돈을 빌리더라도 큰 수익이 나면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시대인데 자, 뭔가 5년간 잘못됐었죠. 자, 코로나는 그렇다 치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부패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비정상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금리 시대 모든 것이 자, 어떤 일을 해도 돈 빌려서 뭘 해도 대박 나던 시대. 자, 그러면 아파트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 뭘 해도 안 되는 시대에 아파트만 사면은 대박이 난다. 자, 뭔가 잘못됐죠. 자,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지금 이러한 아파트 몽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자, 금리의 영향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하나일 뿐이고 금리가 다시 내리더라도 자, 앞으로 아파트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이유를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금리 상황에서 아파트 폭등. 자, 요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헝그리 정신의 결과입니다. 넘버 3 영화에 그 헝그리 정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헝그리 정신 하면은 대한민국 축구가 생각납니다. 기량 대비 실적이 좋았죠. 자,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은 특히나 기량 차이가 별 없는데도 무조건 이겼습니다. 예전에. 자, 헝그리 정신의 결과. 자, 그리고 레전드 장정구 선수. 자, 요때 보면은 대단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 헝그리 정신 대단했죠.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력보다도 경기 결과가 월등하게 좋았는데 자, 그 차이가 헝그리 정신으로 그 갭을 메운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파트의 가치는 조그만한데 시세는 하늘을 찌릅니다. 자, 저 차이는 헝그리 정신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좀 역설적인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특유의 아파트에 대한 헝그리 정신. 자, 이런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2번 헝그리 정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재건축 연한 30년입니다. 30년. 줄이자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재건축하면은 돈을 버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건물이 주죠. 건물 플러스 땅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헝그리 정신으로 극복을 합니다. 자, 새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파트 2번 새 아파트. 새 아파트는 자, 새로 준공하고 나면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은 사용 가능하다. 100년 사용해도 까딱 없다. 자, 이것은 감가상각을 거의 0원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0년간 까딱 없으니까 감가상각 0원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향하는 겁니다. 원래는 준공하고 나면은 건물 가격은 떨어지고 땅값은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거의 시세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 수평으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우상향을 합니다. 그것도 큰 폭의 우상향. 자, 요것은 헝그리 정신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건물이 감가상각 0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30살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나이 많은 30살 아파트. 자, 좀 있으면 재건축할 때가 왔죠. 자, 그런데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면 국가에서 재건축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공짜로 새 아파트 될 거야. 자, 요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0살 아파트도, 그 용적률이 찬 30살 아파트조차도 가격이 큰 폭으로 우상향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30살 아파트도 헝그리 정신 발휘해서 감가상각이 0원이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자, 이러니까 30살 아파트도 당연히 우상향하는 것이겠죠. 자, 요게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대한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 자, 30살 아파트 실상은 그 대부분의 아파트들 주변에 보시면 리모델링으로 일단 선회를 합니다. 자, 재건축 하려고 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하는데 자, 주민끼리 싸우죠. 리모델링 돈 안 된다. 돈 안 되는 거 맞죠? 실주거 차원에서 좀 고쳐서 사는 것이 리모델링이고 돈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협의가 안 되니까 페인트 칠 다시 해서 그냥 계속 삽니다. 보통 재건축 연한 30년 지났어도 그냥 삽니다. 자, 이것은 심각한 헝그리 정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우상향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헝그리 정신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3번 헝그리 정신은 누가 심었나? 자,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데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헝그리 정신,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헝그리 정신으로 막연한 기대감에 아파트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 자,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투수 선동열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매년 선동열 선수가 최고였는데 연봉이 1억입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연봉 협상할 때 너 동열이보다 못하지. 자, 연봉 5천 받아라. 자, 그래서 선동열 선수 연봉 1억 때문에 수많은 선수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 요러한 구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자, 구단주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실상은 광고 효과가 엄청 날 건데 그 이익을 구단주가 후루룩 짭짭한 거죠. 고생은 선수들이 하고 구단주는 이익을 다 챙겨 먹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구도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가치가 3억밖에 안 되는데 늙어가지고 가치 3억밖에 안 되는데 호가는 10억입니다. 호가 10억 만들기 쉽죠. 거래 몇 건 안 터뜨려도 호가 10억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옆에 그 새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양가가 8억입니다.
자, 그러면 로또 분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완판이죠. 그런데 건축비 빼고도 뭐 거의 2, 3억은 남습니다. 자, 그 2, 3억 손쉽게 버는데 전체에서 2, 3억이 아니라 한 채당 2, 3억씩 버는데 그걸 모두 토건족이 후루룩 짭짭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헝그리 정신, 아파트에 대한 헝그리 정신은 누가 심었을까? 자, 아파트 분양해서 이익을 크게 남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헝그리 정신을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상한 쇠뇌가 된 상태입니다. 자, 4번 헝그리 정신에 가려진 아파트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 관점 그리고 사용 수익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는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공유 지분 땅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땅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땅을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유 지분 땅은 쌉니다. 자, 싼 이유는 공유라는 말 자체는 나중에 찢고 뽑고 싸움을 동반하는 물건이다. 자, 요런 인식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 지분 땅은 싼데 자, 아파트 땅이 그런 겁니다. 공유 지분 땅, 굉장히 작은 공유 지분 땅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 관점에서 그렇게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아니더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용 수익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내 전용 면적이 307호. 그러면 307호 밑에도 건물이고 위에도 건물이죠. 내 전용 면적이 다른 사람의 그 소유물을 기초로 해서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물이 내 전용 면적의 기초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 소유물이 내 전용 면적을 기초로 해서 서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 전용 면적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윗집에도 건물, 아랫집에도 건물, 그런데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수리를 하거나 구조 변경, 자, 요런 거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 수익 관점에서도 제약이 크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요소가 많은 물건이 아파트인데 큰 가치가 없는 물건이 아파트인데 자,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임대 수익률이 높아야 정상인데 현실은 1%대입니다. 자, 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익률을 주는 물건이 아파트인데 지금 헝그리 정신에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리고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 찬스라고 외칠 때, 자, 이때가 위험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면은 바보죠. 거의 부동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금리가 내리고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 찬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자, 이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때도 지금 못지않은 상투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 자, 그럴 때 2번 헝그리 정신으로 몸 상해 가면서 구단주에게 돈을 벌어다 준 운동선수를 생각을 하시면서 20년 된 용적률 찬 아파트 기준 임대 수익률이 5%가 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의 미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 수익률 5%가 안 넘는데 그 물건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한다. 자, 그러면 무조건 그 지역은 미래에 굉장히 교통 호재든 뭐든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야만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임대 수익률 5%, 자, 요것은 소멸 가능성이 0%인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만약에 소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임대 수익률이 5%보다도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금리 내릴 때가 정말 위험하다. 자, 금리 내리더라도 아파트는 크게 좋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임대 수익률 정말로 높이 나올 때, 자, 그때 매수를 검토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